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격 독점이라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다른 경쟁자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격 결정력을 획득하면 그때 자기가 가격을 확 올리는 이런 것이 독점이고 그것이 독점의 폐해다. 이것을 네. 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격을 낮추니까 이거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이거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의 다음 결론은 독점을 만든 다음에 네.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언제 지적하셨어요?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카카오 모빌 그 각콜 몰아주기 이런 걸 지적해가지고 257억 과징금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실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제기했을 때는 예. 과징금은 부과했지만 행정소송 중이어가지고 전혀 내용이 안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한테도 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이미 했는데 나가고, 하나도 안 바뀌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번 윽박지르니까 6일 만에 카카오에서 바꾼다? 간담회 하고 막 그러던데. 참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시는데 네. 온라인 플랫폼 문제점 가진 곳이 카카오만입니까? 다른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독점적 지위.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을 우리가 내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어떻게 네. 하고 있냐면 자율규제다. 자율 라고 하면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으면서 카카오만 때리고 그럼 앞뒤가 안 있기 맞네요.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통으로는 안 된다. 제도화 시켜야 된다. 제도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소상공인과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영업자들을 위하신다면 법안에 동의하셔라.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이 한마디에서 바뀐다.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돼 있는데 제도화는 안 시키고 국민의힘은 뭐 사실은 협조 안 하고 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벤트성으로 소모가 되고 있다 지금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민병도 의원 말씀 오늘 안 들었으면은 대통령이 다 잘해가지고 지금 뭔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시장을 중시하십니까? 시장을 그렇게 중시하시면서 윽박질러서 합니까? 대통령도 사실 법률가 출신인데 법에 의한 법치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이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진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사실 손실보상 문제 이것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사실은 내가 뭐 또 다 해줄 것처럼 해서 그렇게 대선을 치렀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저희 당이 더 잘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완전 보상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약으로는 50조를 풀겠다고 했고 1인당 한 가게당 1,000만 원을 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22일간 농성하고 청와대에서 일주일간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에서 피켓 시위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그때 기재부에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4조인가밖에 못 올렸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59조? 아니 59조 세수 더 초과했다고 나왔잖아요.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재부를 해도 되나? 기재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도 되나? 그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뭐 홍남기의 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가 대정부 질문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하면서 따졌던 사람이 저예요. 뭐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도
네, 윤 그리고 대통령이 손실보상을 네. 윤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당선되셨잖아요. 네. 손실보상 소급 적용까지 약속하셨잖아요. 하셔야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소급 적용이라 하면 뭐냐면 네. 집합 금지를 시켰을 때부터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 소급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소급을 거예요.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이 만들어진 아. 2021년 9월달 이후부터 네. 그 이후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2020년 우리 1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1년 반 맞아요. 1년 반 동안 그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그거는- 시기는 네 책임지고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라고 다른 해서 거밖에 한 건데. 없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군요. 그것이 소급 예. 적용은 무조건 일반인들은 소급 적용은 이 법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불리한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사벌 같은 경우에 소급해 가지고 누구를 처벌한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형법이 유리해진 것은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거 지금 안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부가 도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사람,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네. 정부가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네. 나중에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그럼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반응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박해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네. 왜 순박하시냐면 그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 그 집합금지 풀리고 제한만 풀리면 장사를 하면 될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금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정책 자금으로 빌려줬던 것들 다 이제 이자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국감에서 네. 전국 노래방 연합회 그 사장님을 불러서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전후로 회복했습니까? 이제 한 60% 정도밖에 회복 안 됐다. 근데 이자하고 원금을 내고 나면은 몇십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분들한테는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고 정책 이자로서의 이자를 좀 이자율을 유지해주고 네. 그래서 본인들은 갚겠다는 거예요. 뭐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갚을 텐데 갚을 때까지 좀 시간을 달라. 회복될 이런 때까지. 상태이거든요. 네. 아니 그 이자라는 게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은행 호통치면서 얘기하고 했지만은 사실 제일 정책 이자 정도의 그러니까 낮은 이자가 필요한 게 소상공인이고 그렇죠.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끝까지 그 이자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만 그 이자율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정책적인 이자잖아요. 네. 정책적인 이자는 정책적인 이자로 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상금리 부당한 것은 따질 게 없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거품을 싹 빼버려야 제가 좀 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가상금리 기준금리가 있고 가상금리가 있어요. 뭐 기준금리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 3.5%로 정해져 네. 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가상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금리가 결정되는데 거기다가 뭐 마이너스 적금 우대금리, 들고 마이너스 우대금리, 네, 월급 뭐 네. 하면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표현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핵심은 이루어지죠. 가상금리예요. 가상금리. 가상금리. 가상금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네. 리스크 비용이 있고 목표 이익률이 있어요. 은행의 네, 은행의 목표 이익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 비용 장사해야 되니까. 이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뭐가 있습니까? 부당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금보험료가 뭔지 아세요? 예금 보험료. 네. 글쎄요. 예금자가 예. 예금을 해놓고 네네. 은행이 파산되면 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천 만 5천만 원까지 원. 보호되잖아요. 네. 그 보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들어놓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보험료죠? 보험료. 예금자를 위한 보험료죠. 네, 예금자 위험. 근데 왜 대출 이자 속에 있을까요? 아하. 부당한 전가죠. 부당하다. 첫 번째고 지급준비금은 뭘까요? 지급준비가 지급준비금은 예금자가 네. 예금자가 일시에 인출할지 모르니까 지급준비
이자율을 어느 정도 맞춰놨잖아요. 아, 은행이 예, 맞춰- 누구를 위한 거죠? 은행 위한 거 아니에요? 예금자를 예금자가 위한 나중에 거잖아요. 이제 받아야 예. 되는 돈이니까. 대출 이자 속에 있어요. 아, 그것도. 네. 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예. 인정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이자가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내려가야 되냐면 한 9천억 정도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해가지고. 얼마 내려갔습니까? 근데 1,000억도 안 내려갔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계약한 것들만 인정을 하고 그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들은 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급을 안 해준다 이거는. 그것도 소급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예. 우리 기자님들 소급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물었더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전 작년치 이자를 반환해 달라라고 하면 소급이다. 근데 23년 1월 1일 날 규정이 바뀌었고 그때 23년 1월 1일분, 2월분, 3월분 네. 이것은 소급이 아니지 않냐? 왜 소급이에요,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기존 대출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신용대출은 한 1년, 2년이라고 봐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 30년 가장 많은 게 30년인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작년에 맺었어요. 아, 그럼 그러면 부당한 가산금리를 네. 계속- 29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맞습니까? 아하. 이게 훨씬 많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은행이 갱신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네. 현실에 적용할 때는 교묘하게 기존 대출은 빼가지고 지금 야. 빼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한 주제. 예. 이것이 한 주제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지급준비금하고 보험료 얘기 드렸잖아요.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교육세요? 예. 교육세는 뭐냐면 예. 0.5% 교육세를 내거든요. 예. 은행이 무는 거예요. 1,000원을 벌면 5원을 교육세를 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1,000원을 벌면 5원을 내고 995원을 이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005원을 걷어요. 그러면은 교육세를 예.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하나도 안 물고 대출자에게 교육세를 야, 전가시키는 거예요. 억울한데요? 네. 우리가 대신 내주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는 뭐라 그러냐면 네. 간접세적 성격을 갖는 전가를 전제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조세연구원이라든가 구세청이라든가 다 물어봤어요. 네. 이 교육세가 간접세입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직접세적 성격을 갖는 목적세다. 그러니 아니다. 내야지. 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전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교육세 0.5%왜 대출자가 떠넘기냐? 이거 어떻게 바꿔야 네.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에 저는 들어가 있다. 법에 들어가 있는 제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금 출연료. 이게 재밌습니다. 기금 출연료는 출연료. 기업이 예. 어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신용이 부족해요. 은행이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신보, 서울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네.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신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못 갚으면 보증 쓴 사람이 대의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대의변제를 할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은행들이 모아놓은 기금 출연료 예. 플러스 세금입니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서 대출 이자를 받으니까 이게 몇 조예요. 네. 대출 이자를 받아서 좋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에 리스크가 있냐? 없어요. 왜 없어요? 보증을 서줬으니까 보증재단에서. 그래서 기업이 못 갚아가지고 채권자 대의로 네. 대의변제 받은 돈이 기금 낸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은행이 기금 출연료를 낸 돈보다 예. 대의변제로 받은 돈이 2배나 많아요. 기금은 땅 짓고 은행은 땅 짓고 그렇네요. 헤엄치긴 거예요. 이자 받아서 좋지. 그 다음에 네. 내가 못 갚으면 보증재단에서 갚아줘도 해주고. 되지. 야,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네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예. 문제는 내가 은행이 내는
보증회사에 내는 기금 출연료를 누구한테 물리게요? 대출이자한테 물립니다. 전부 100%.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가산금리. 대출자한테 예. 기금 출연료까지 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자기가 내는 기금 좋네요. 출연료는 대출자한테 물리고 네. 또 대출자한테 대출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증재단으로부터 대의변제 또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 출연료까지 음, 대출자한테 물려야 되겠어요? 참, 이거 듣고 보니까 화나네요. 화나죠. 화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2개는 인정했지만 2개는 인정 안 하고 있고 앞에 2개 인정한 것도 네. 아주 그러니까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기존 대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네. 정무위에서 대통령께서 은행의 노예 종노릇 이렇게 얘기하셨죠. 은행의 갑질 얘기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은행장들 만나서 호통치거나 네. 뒤로 읍소하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진정으로 금리를 하려면. 인하시키려고 한다면 이걸 부당한 것부터 네. 빼내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제도화부터 안 하면 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적으로 문제점 부당한 점이 있다.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다 지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은행의 자율성. 은행의 자율성. 그놈의 은행의 자율성. 저는 은행의 자율성 존중하는데요. 네. 은행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엄청난 그렇죠. 특혜, 예. 그 자율성 하면서 국민들의 이 금리로 인한 고통은 왜 외면합니까? 그리고 부당한 건데 명백한데. 이 부분들. 그러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 금융위기 발생하고 은행이 힘들어지면 또 우리 세금 가지고 살려내고. 이거 진짜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들어보니까요. 그 얘기는 제가 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이거는 부당하다. 윤 대통령이 정말로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꿀 생각이 있다면 호통을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윤 바꿔야 대통령께서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예, 제 민병덕 TV를 좀 봐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자세히 놨으니까 예. 좀 보셔라. 네. 그래요. 꼭 봤으면 좋겠고 정책에 반영이 돼서 여야가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금리 문제, 특히 금리 너무 비싸가 지금 쓸 돈이 없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금리 상황 때문에 가게가 쓸 돈이 없고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소상공인 어렵고 은행에 돈이 가 있고 은행이 다 가 있죠. 가 있으니까 돈이. 계속 가처분 은행에 돈 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못 사 먹고 못 사 먹으니까 소상공인이 어렵고 네. 소상공인 어려우니까 또 망하고 망하면 또 그걸 우리가 살려내야 되니까 세금 또 들어가야 되고 이 악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이렇게 따가운 시선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일회성으로 몇천억 내고 끝내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정부는 생색내고.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생색냅니까? 그건 그것도 부당하게 받은 돈으로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의 돈인데. 네. 야, 그리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상생 네. 자금 작년에 1조 했다고 해서 제가 주라 그랬어요. 지금도 안 줘요. 그래요? 예? 상생 뭐 했는데 줘봐 1조라는 게 1조로. 줘봐. 네. 안 줘요. 지금도 안 줘요. 저는 아니, 못 믿겠어요. 상생했다고 하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네. 당장 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안 안 주고 줘요. 있다. 이상합니다. 그게 자기네들 영업을 위한 것들을 한 것을 상생이라고 말하는 개연성이 꽤 있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이거 계속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네. 은행 이 문제, 제가 국가적 문제, 제가 정무위 손실보상. 은행 이거 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별로 좀 의원님 네. 안 좋아하겠네요. 제 발언이 방송이 안 되고 신문에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번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좀 많이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딱딱 잘라가지고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고 사실을 알 수 있게 할게요. 저도 몰랐어요. 가상금리 알았는데 가상금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바꿀 수가 있었다. 빚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매달 은행에다 많이 바치고 있어요. 네. 속 터지시죠? 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네. 지갑에 돈을 누가 훔쳐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월급이 들어와도 뭐 만져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요. 네. 다 나가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른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때문에 특히 네. 신용대출은 금리가 바로바로 반영돼 네, 있으니까 네, 네. 주담대는 고정금리였으면 조금 여유가 있지만 신용대출은 힘든데 은행이 이렇게 잘 나가면서 부당한
돈을 받고 있다. 가상금리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